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써셔도 너무나도 좋을 정말 꿀팁 같은 앱이 있는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포항 포스텍에 있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쇼케이스 행사가 있었거든요. 이 쇼케이스 행사는 매년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 배출하는 이 개발자분들이 직접 앱을 만들어서 지금 앱스토어에도 등록되어 있는 바로 그 앱을 시연해서 보여주고 또 경험도 해보는 그런 자리였는데, 제가 초대를 받게 되어서 가봤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이 애플, iOS, macOS, 비전OS와 같은 다양한 이런 OS를 기반으로 한 앱들이 나왔는데, 저도 지금 이거 보고 몇 개 되게 많이 깔았거든요. 제가 링크도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은 제가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5개월 전에 제가 애플파크에서의 WWDC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을 때 팀코 앞에서 시연을 했던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한가온 씨를 인터뷰를 했었죠. 이번 행사에서도 만나 뵙게 됐는데, 원래 이제 루게릭병 환우분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기술 액세서빌리티 측면에서 굉장히 고평을 받아서 연속으로 또 상을 받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요. 이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이 상용화 단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갖고 펼쳐지고 있는데, 그 투자 역시도 저희 이 안달공항 인터뷰 영상을 보시고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이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앱들도 개발을 하는 동시에 그 방법을 배우고 앞으로의 이 커리어를 결정해 나가는 단계인데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이 러너 5기를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을 둘러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짜 완전 뭔가 쇼케이스가 굉장히 뭔가 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 또 애플만의 또 어떤 분위기가 있겠죠. 그래서 각 부스별로 각자의 어떤 앱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공개를 하면서 포스텍 김성근 총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시는 자리이기도 했고, 여러 부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꾸며져 있고 학생분들도 굉장히 그 한껏 기대가 되는 모습을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신나는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현들 말씀이라던가 애플 이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에이펙 디렉터분도 오셔갖고 직접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고요. 다 같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진을 찍으면서 본격적으로 쇼케이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링크로 달아드릴 이 월간 아카데미 스페셜호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요 쇼케이스 앱 있잖아요. 요 중에서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을 개발을 해왔는지 이 4기 러너분들이 만들어진 앱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진짜 요즘은 뭐 바이브 코딩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도 또 애플이 지원하는 그런 툴키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구현을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가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첫 번째 앱은 바로 히포라는 앱입니다. 히포, 하마가 아니고 히포크라테스 있잖아요. 뭔가 외과 수술을 도울 수 있는 앱인데요. 이 대학생 개발팀과 삼성 서울병원이 무려 협업을 해가지고 2억 원대의 의료 장비를 비전 프로로 대체를 하는 굉장히 그 획기적인 앱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전 프로를 사용해서 수술실 안에서 조금 더 혁신적인 수술 방법을 제시하는 팀인데요. 내시경을 사용한 간암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교수님과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은 3D 모델을 자주 참고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멸균 환경 때문에 집도의가 직접 자료 조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보조의 어시스트들한테 뭐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절로 돌려주세요, 이런 식의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수술의 흐름이 자주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전 프로를 사용을 한다면 손이 자유로우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실 내부에서 두 손을 조작할 수 없을 때 보이스 컨트롤을 사용해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 상황을 녹화를 해서 이후에 수술 리뷰나 교육에 쓰이는 경우도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녹화 기능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수술 중 집도의의 시야를 그대로 녹화를 해서 어떤 장면을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 흐름 전체가 기록으로 남아서 이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을 담아두었습니다. 이게 동작하는 흐름을 보면은 이 비전 프로 내에 이 비디오 입력 단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대요. 유선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은 무선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식으로 해서 내시경 장비로부터 캡처보드로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맥북에서 영상 처리를 한 다음에 무선 스트리밍으로 비전 프로로 넘어오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결국은 레이턴시, 이 지연 시간을 최적화하는 게, 왜냐면 바로바로 해야지 이제 외과 수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하는 거를 성공을 하면서 앱을 굉장히 최적화를 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전 프로에서는 내가 보고 있는 공간상에서 어떤 3D 객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중첩, 스페이셜 레이어링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잖아요. 실제 내시경 영상 위에서 이 환자의 CT라던가 MRI 같은 그런 기반의 3D 장기 모델을 입체 방식으로 중첩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 외과 집도의가 머릿속으로 뭔가 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수술하다가 또 모니터 봐야 되고 수술하다가 모니터 봐야 되고 굉장히 이게 불편할 때요. 근데 그런 멸균 상태의 의사가 마우스 없이 비전 프로를 통해 가지고 음성과 이 눈만으로도 이 UI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시연을 할 때도 keep open, close video 뭐 이렇게 하면서 수술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2억짜리 장비를 대체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 수술실 모니터를 아예 공간 자체로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가성비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게 사실 비전 프로를 오래 쓰면 무거우니까 이게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죠. 이게 이제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손 자체가 묶여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마우스가 되는 부분들, 키보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눈과 음성이 되겠죠. 그거를 3D 형태로 객체를 지정하면서 계속 집중해서 집도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를 건드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3D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야 이게 공간 컴퓨팅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로 바로 이어져서 확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또 이게 1인칭 시점에서 이 녹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집도의가 실제로 어디를 보고 어떤 순서로 판단했는지를 활용하면은 이것 자체가 또 의료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 하시는 집도의의 어떤 데이터들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더 나은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도 있고 이걸 또 배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데이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강한 앱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비전 프로 앱과 관련해서 또 다른 앱을 봤었는데 이건 바로 영화 미술 감독의 워크플로우를 애플 비전 프로에 들어오게 만든 이 대학생팀 글레이어의 프로젝트인데요. 컨셉은 사실 간단해요. 영화 세트장에 굉장히 소품 디자인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이 미술 감독 같은 경우에 이 영화의 어떤 그 분위기, 우리 흔히 미장센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통 이 2D 이미지를 다 모아가지고 뭔가 이제 무드 보드를 만든대요. 그런 것들은 사실 공간감이 부재하잖아요. 근데 비전 프로 같은 이런 디바이스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앱상으로 2D 이미지만으로 전달할 수 없었던 거를 직접 내가 이 소품을 공간에 배치해보고 촬영 장소에 배치를 해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짜자작 빠르게 그리고 이미지 레퍼런스도 빠르게 SS를 수집을 할 수도 있고 앱으로 바로 가져오는 거죠. 편집도 이 이미지 배경을 바로 이제 눕기를 따가지고 제거를 해가지고 오브젝트를 하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것저것 배치해보면서 바로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이거 진짜 미술 감독님들이 좋아하겠더라고요. 기생충 보셨을까요? 엄청 열심히 3번 봤어, 3번. 오, 기생충에 나오는 장소나 소품들을 설계하는 사람이 영화의 미술 감독인데요. 미술 감독은 촬영 장소나 세트장, 소품 등 영화에 나오는 모든 비주얼적 요소들을 다룹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 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드보드를 만드는 것인데요. 2D 이미지만으로 이루어진 무드보드는 실제 소품을 만들었을 때 적절한 분위기를 풍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소품을 만들었는데 이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 다시 제작해줘 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좀 줄일 수 있게 무드보드 자체에 현실감과 공간감을 넣어가지고 실제 소품처럼 배치를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글레이어입니다. 저희 앱의 기능으로는 첫 번째로 이미지 에셋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미지 레퍼런스들을 추가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붙여넣기나 드래그 드롭을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오실 수 있고, 가져오신 이미지를 눕기를 따서 바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버튼을 눌러서 전체 사진을 저장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장하신 이미지들은 공간에 직접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앞뒤로 옮겨가며 배치가 가능하고 손가락 2개를 사용해서 이미지 크기를 키우거나 회전을 시키실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크롭을 하실 수도 있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게 되면은 조이스틱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공간을 관찰하실 수 있고 좀 더 현실감 있고 공감감 있는 무드보드를 전달받음으로써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잘 되게 도와줄 수 있는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뭔가 비전 프로는 이렇게 의사 혹은 미술 감독, 실제 이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충을 겪고 있던 부분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신박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 피의자, 용의자를 추적할 때의 정보를 굉장히 정갈하게 만든 수사 2사라고 하는 앱입니다. 저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공조수사나 사건의 행적을 많이 쫓으시는 형사 기동대, 형사님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 추적수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앱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추적 수사를 문자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피해자 한 명당 5분마다 오는 문자 때문에 하루에 288건의 문자가 계속 쌓이고 계세요. 전혀 비주얼라이즈가 안 돼 있네요. 네. 이게 현재 형사님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288건이니까 며칠치 합치면 수천 건의 텍스트 문자가 띡띡띡 온대요. 그럼 그걸 이제 엑셀로 해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이 시간이면은 이 용의자 혹은 피의자가 이 기지국에 있었네. 이렇게 트래킹을 하고 있었답니다. 너무나도 열악하죠. 난 너무 좀 놀랐는데 이 정보를 이제 체류 시간 분석이라던가 어떤 지도에 어떤 기지국에 오래 있었나 이런 거 히트맵을 색상으로 막 표현을 하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오래 있었네 이런 동선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는 어떤 특정 원룸촌 기지국에 매일 잡힌다. 그러면 형사님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쯤에서 잠복을 하면은 이 사람을 볼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문자 메시지, 그 문자 메시지를 다 받았고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던 거를 완전히 비주얼라이즈 해가지고 맵상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기지국 위치뿐만 아니라 용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혹은 직장 주소도 함께 매핑을 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3번밖에 안 잡혔는데 뭔가 이 낯선 원룸촌에는 한 50번 잡혔네 이러면은 진짜 주소지랑 실거 주지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CCTV도 연동하면서 이렇게 지도에 함께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형사분들이 일일이 발품 팔면서 CCTV를 찾지 않아도 되겠죠. 수사 지역을 이렇게 3개의 점으로 그려만 주시면 완료했을 때 기존에는 다니면서 이게 CCTV 번호가 뭐다, 관제센터가 어딘지 구분하시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생활 방법인지 어린이 보호인지 뭐 교통인지 그런 식으로 구분과 관제센터까지 나와서 바로 이렇게 공유하기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사건 공유 식으로 바로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수사했나요? 특히 또 이게 보안 문자를 또 처리를 해야 되는데 통신사에서 이 기지국 정보라든가 이런 걸 주면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 복붙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지 보안 문자인 경우가 많은데 애플의 OCR 같은 텍스트 인식 기능이라든가 앱 인텐트 기술을 활용하면은 이 문자를 자동으로 앱의 지도로 데이터로 변환을 해줘서 이게 또 자동으로 연동이 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엑셀과 막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사분들이 이제는 디지털 잠복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에 이 오디오 로그라고 하는 거는 시각장애인들이 기억을 소리로 사진 찍듯이 저장하는 360도 공간 메모 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좀 기록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사진으로 가장 기록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시각장애인분들은 그러면 사진이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추억을 기록을 할까를 인터뷰랑 데스크 리서치를 진행을 했더니 주로 음성 녹음을 사용을 하고 계신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하나 다 들어야지 원하는 녹음을 찾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색이 너무 불편했고 파도소리 찾아줘 이런 식으로 되게 시리를 쓰듯이 자연어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디오 분석은 네, AI 모델을 어떤 걸 쓰는 거예요? 그냥 저희 다 애플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어요. 네, 디바이스로 그냥 돌려서 네, 온 디바이스로 사용을 했고 거기서 한 스피치, 샤잠 킷, 파운데이션 모델즈, 애플 인텔리전스 좀 더 많이 지금 생각이 다 안 나는데 엄청 많은 모델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카메라처럼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게 그 사진이 들어가는 퀵액션 부분에 저희 앱을 넣을 수가 있고 위젯이랑 애플워치를 통해서 누르자마자 녹음이 실행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사진이 아닌 소리를 제대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오디오 파형을 한 5단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서 이게 대화인지 환경음인지 감정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리가 이제 들어보면은 직관적으로 이거 파도 소리 가득한 바다다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한다라거나 시리를 연동해서 문맥 검색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보소라는 앱은 아무래도 이게 밤늦게 축구 보시는 분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앱일 것 같은데 음소거 상태에서도 그 반응형 자막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와, 우 하는 거 임팩트 있는 그런 이제 소리들 있잖아요. 그거는 좀 더 이 현장감을 자막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와 올라가거나 꼬리효 이런 거는 데시벨이 엄청 올라가니까 컬러링에 골드체 글씨도 확 커지는 거예요. 단순히 장애인 보조 기술을 넘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 자막을 통해서 뭔가 데시벨을 연동해서 오디오 일정 레벨을 연동해서 샘플링 해갖고 이 텍스트 렌더링 엔진을 그렇게 만든 거죠.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주파수나 이 파형 분석을 통해 갖고 어떤 소리의 어떤 위급함이라든가 환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텍스트 색상을 골드나 레드로 바꾼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매핑을 해서 영상을 이제 싱크업을 잘 맞춰갖고 했다라는 컨셉, 이런 것도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써셔도 너무나도 좋을 정말 꿀팁 같은 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킵이라는 앱입니다. 이게 뭔가 깜빡하기 쉬운 뭐 기프티콘 있잖아요. 뭐 유효기간 있는 기프티콘이라던가 뭐 친구 약속뿐만 아니라 뭐 스크린샷 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싹 다 모아서 정리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을 되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자꾸 하나씩 놓쳐요. 캘린더에 뭐 노션에 옵시디언에 이렇게 바쁘게 막 하는데 하나씩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기서 좀 예시로 많이 든 게 커피 기프티콘. 이제 친구가 기프티콘을 보내줬을 때 이거 제일 많이 까먹잖아요. 아유 그쵸, 유효기간을 놓쳐가지고 유효기간. 맞아요. 그 유효기간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아쉽다 하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네. 일상에서 자주 놓치는 것들을 대신 기억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삶의 한 끝을 바꿔줬을 때 네. 많은 게 좀 개선될 거라고 믿었어요. 스크린샷을 찍거나 아니면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기프티콘을 그냥 캡처해서 이 공유하기로 이 킵을 누르기만 하면 지금 실시간으로 AI가 이걸 처리하고 있고요. 네. 이 유효기간을 다 읽었죠. 이 리마인드를 켜면 이 시간에 이 유효기간 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놀라운 거는 이 어디에서 알려드릴까요를 켜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스타벅스를 읽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로 앱을 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카톡 선물함이나 대화창 같은 거를 캡처해서 공유만 해서 킵으로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싹싹싹 다 모인다는 거죠. 이 백그라운드에서 AI가 이미지를 다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 일을 등록한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쿠폰이라던가 이미지 속 텍스트를 다 이제 분석을 해서 뭐 유효기간이라던가 메뉴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하는데, 따로 서버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으로 아이폰 내부에서 온디바이스 AI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뭐 개인정보라든가 채팅 같은 것도 이제 유출될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더나 재밌는 게 이 위치 기반으로 이 리마인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스타벅스 근처를 지나가면은 지금 쓰세요 라고 이렇게 알림을 준다라거나, 내가 뭐 맛집 블로그 링크를 공유를 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요약해서 저장해 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싹 모아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 탭탭 같은 앱은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저희 탭탭 해보시면은 이렇게 문장 단위로 하이라이트가 되고, 그리고 원하는 색깔에 따라서 자기만의 분류 방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기사를 읽다가 메모를 하고 싶은 부분이 생기면 메모 탭을 눌러서 이렇게 메모를 입력하시면 하이라이팅과 메모를 함께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다 정리가 완료가 되었다 하시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저희 앱으로 이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팅과 메모가 같이 오고, 또 사실 이것만으로는 맥락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서 원문 보기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문에 돌아오셔서 하이라이팅과 메모를 원문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파리 웹 브라우저에서 기사를 읽다가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은 메모 앱 켜가지고 다시 적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거기서 형광펜으로 그어버리면은 형광펜 색상별로도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 있고, 앱 안에서 직접 메모를 할 수 있으니까 앱을 나가지 않고도 그 자체에서 바로 메모를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만 하던 거를 읽기랑 정리, 쓰는 것들이 다 한 화면에서 이루어지니까 프로세스가 그만큼 단축이 된다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거기서 원문으로 돌아가갖고 그 메모가 또 뭐였지? 어떤 맥락에서 그게 나왔지? 이런 것들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쇼케이스 마지막 마무리 때는 기존 졸업생 분들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이 애플 러너 그리고 멘토도 해주시는 분도 같이 오셔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개발을 여기서 시작을 하고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앱들을 만들면서 현재 만드는 앱들이 그 랭킹 안에 다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이번 쇼케이스에서 느꼈던 거는 이겁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1기, 2기, 3기 매년 러너들이 모이면서 각자 스스로 연구하고 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좋은 피드백을 주고, 그러면서 정말 쓸모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의 어떤 앱들이 탄생하는 그 과정과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뭔가 개발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랑 그걸 커리어로서 쌓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뭔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어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12월 8일 오후 1시까지 러너분들 5기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을 해보시고 또 새로운 꿈을 펼쳐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도 이렇게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이런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식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